안녕하세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숙상무입니다. 오늘 그 알라마 바이오 사이언스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르고 HT 그 시스템하고 누라이자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선생님들 다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지금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웨비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렸던 것처럼 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이수욱 상무이고요. 저희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시스템은 알라마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이고요. 해당 회사에서 뭐 시럼이라든지 플라즈마 혹은 CSF 등의 다양한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에서 프로티오믹스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아르고 HT라고 하는 장비를 런칭을 했고요. 해당 시스템 같은 경우는 누라이자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가장 작게는 싱글플렉스부터 많게는 250개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이제 실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이 어떠한 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해당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진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누라이자 테크놀로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얻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마치고 나서는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발표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Q&A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발표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고려하시는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상황은 요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주 적은 시료에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센서티비티가 높은 그런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는 프로테인의 발현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주 발현량이 낮은 것부터 발현량이 높은 것까지 동시에 디텍션을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나의 시료에서 많은 타겟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으면 하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핸즈온 타임을 줄이면서 오토메이션 되어져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거나 혹은 장비를 이용을 해서 연구들을 진행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알라마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아르고 HT라고 하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아주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결과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고 HT 장비는 실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생겼어요.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과정이 풀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료가 준비가 되시면 시료를 각각의 베이에다가 로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료를 로딩을 하실 때 어떠한 어세이를 할 건지에 따라서 저희가 각각 그 어세이에 해당하는 이런 컨슈머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싱글플렉스로 실험을 하던 아니면 250개의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던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선정을 해주시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키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기서 보이는 키트랑 그리고 여기 있는 샘플을 각각 장비에다가 로딩을 하신 다음에 스타트만 하게 되면 모든 과정이 풀 오토메이션으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소프트웨어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싱글플렉스로 난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장비에서 저희가 qPCR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완료된 qPCR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앱솔루트리 퀀티피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베이스의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나는 멀티플렉스로 동시에 여러 개의 타겟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분석 방법을 NGS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장비에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이제 풀링을 해서 풀링된 라이브러리까지 장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선생님께서 장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직접 시퀀싱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 이제 실험실에 대부분 이제 실험실에는 시퀀싱 장비가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는 NGS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해서 시퀀싱을 하시게 되고 시퀀싱된 파스타큐 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안으로 불러와서 분석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르고 HT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샘플을 분주하는 과정만 매뉴얼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과정이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되게 심플하게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노트북에 인스톨레이션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노트북에서 선생님께서 어떠한 실험을 진행하실지 그거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아주 심플하게 오토메이션 되어져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실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르고 HT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플렉서로도 실험 진행하실 수 있고요. 5플렉스로도 실험하실 수 있고 멀티플렉스로도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플렉스로 실험을 진행할 때는 온보드로 모든 실험이 이 장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 안에 리퀴드 핸들러 포함해서 저희가 qPCR 장비가 같이 온보드 상태로 장착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플렉스 혹은 5플렉스로 실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르고 HT 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까지 다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100개 이상 그리고 한 250개 정도 되는 타겟에 대해서 멀티플렉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장비 안에서 라이브러리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는 이후에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로 데이터를 만드시면 되고요. 만들어진 이제 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시료에서 최대 250개 타겟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실험을 할 때 베이가 총 3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베이에다가 샘플 플레이트를 각각 다시 로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96의 플레이트에다가 샘플을 분주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96개, 96개, 96개 그렇게 되면 총 한 300개 이상의 샘플에 대해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싱글플렉스로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한 플레이트에서 저희가 최대 74개 샘플에 대해서 실험하실 수가 있고요. 5플렉스 같은 경우는 84개 그리고 멀티플렉스로 실험을 할 때는 86개의 샘플에 대해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이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베이에다가 샘플을 올려놓고 실험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뭐 한 80개 정도 되는 샘플은 싱글플렉스로 하고 싶고, 그리고 또 80개 정도 되는 샘플은 5플렉스로 하고 싶고, 그리고 나머지 샘플은 멀티플렉스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어세이 키트를 각각의 베이에 장착하시고 실험들을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각각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험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릴 때도 매뉴얼 방식으로 샘플을 96 플레이트에다가 분주해주면 그 작업만 매뉴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과정은 다 풀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샘플 인풋은 25 마이크로리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25 마이크로리터를 분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실험에는 저희가 10 마이크로리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 마이크로리터 정도로 샘플만 분주를 해주시면 그 중에 이제 10 마이크로리터를 따서 전체적으로 풀 오토메이션 과정을 통해서 싱글플렉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까지 아니면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풀링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시퀀싱 할 수 있게끔 모든 실험 과정이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분석할 수 있게끔 분석 툴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싱글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안에서 앱솔루트리 퀀티피케이션까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발현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멀티플렉스용으로 저희가 NGS를 통해 가지고 시퀀싱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로 제공되는 분석 툴을 이용을 해서 분석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텝, 샘플을 준비하고 실험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선생님께서 실험하실 샘플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로딩하는 샘플의 볼륨은 25 마이크로리터이고요. 그래서 각각 싱글 플렉스로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74개 샘플, 그리고 5 플렉스로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84개. 그리고 선생님께서 멀티플렉싱용으로 나는 키트를 선정을 해서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면 86개까지 샘플을 하나의 플레이트에다가 로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샘플 로딩이 끝나면 여기 있는 플레이트를 장비에다가 로딩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실험하시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키트도 같이 각각의 베이에다가 로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스타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뉴얼로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장비에 장착하는 작업, 이 과정이 다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플렉스 같은 경우는 장비 안에 QPCR 장비가 온보드 상태로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앱솔루트리 퀀티피케이션 된 데이터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싱글플렉스라든지 파이브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정도가 되면 모든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멀티플렉스는 제가 NGS 방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NGS 같은 경우, 이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NGS 기법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퀀싱 하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연구실 내에 시퀀싱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하루나 이틀 내에 로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시퀀싱 장비가 없다라고 하면 서비스를 맡기셔야 되니까 서비스를 의뢰를 해서 로 데이터를 받게 되면 한 7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NGS 이제 데이터를 받으신 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로 제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싱글플렉스는 하루 만에 데이터를 다 만드실 수 있고요.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 7일이라든지 8일 정도가 되면 86개 샘플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실제 저희가 장비에 샘플을 로딩하는 과정만 매뉴얼로 진행이 되고 뭐 그 외에 나머지 과정들은 다 풀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실험을 하더라도 재현성이 높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아르고 HT 시스템의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고 HT 시스템 같은 경우는 누라이자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이 누라이자 테크놀로지가 아르고 HT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라이자 테크놀로지가 어떤 거고, 그리고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qPCR 방식으로 혹은 시퀀싱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르고 HT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누라이자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는요. 저희는 프로테인 스페시픽한 항체를 2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항체 모양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선생님께서 보셨던 항체 모양하고 조금 다르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우선은 저희가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를 이용을 하고요. 이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뒤쪽에다가 올리고를 저희가 레이블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고를 레이블링을 해줄 때도 저희가 2번의 와싱을 통해서 스페시피서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한쪽 올리고 뒤쪽에다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폴리에이테이를 레이블링을 해주게 되고요. 한쪽에다가는 바이오틴을 저희가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2번의 와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 프로테인에 정확하게 2개의 안티바디가 바인딩된 이 물질만 저희가 분리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들 혹은 다른 장비들보다 훨씬 센서티비티라든지 혹은 스페시피서티가 높은 그런 결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쪽에는 바이오틴, 한쪽에다가는 폴리에이테이를 레이블링 하지만 그리고 그 끝에다가는
각각 타겟 스페시픽한 몰레큘을 각각 레이블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R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PCR, 요 TMI1하고 그러니까 타겟 몰레큘러 1번, 그다음 타겟 몰레큘 2번 요 사이에 각각의 이 리즌을 증폭할 수 있는 올리고를 저희가 여기다가 라이게이션을 시킨 다음에 qPCR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나중에 나는 멀티플렉싱용으로 실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타겟에 해당하는 몰레큘러 인덱스를 이쪽에다 달아주고 안에는 샘플에 대해 스페시픽한 바코드를 또 하나 인서션을 하면서 라이게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저희가 각각 이쪽에 하나의 안티바디 그리고 이쪽에 하나의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실험을 할 때는 여기는 타겟 몰레큘러 인덱스가 있는 이 부분과 안쪽에 샘플 스페시픽한 바코드를 증폭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싱글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냥 각각의 샘플에서 하나의 타겟만 실험을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가운데 리즌을 증폭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각각의 샘플에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풀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퀀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두 개의 이렇게 타겟 스페시픽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이용을 하고요. 각각 뒤쪽에 올리고를 레이블링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어세이 키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25 마이크로리터의 샘플을 분주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분주해 놓은 25 마이크로리터의 샘플 중에서 10 마이크로리터를 저희가 따게 되고요. 그리고 그 10 마이크로리터의 샘플에다가 선생님께서 분석하시고자 하는 그 어세이에 해당하는 이 안티바디 폴드를 저희가 같이 디스펜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하나의 프로테인에 타겟 스페시픽하게 두 개의 안티바디가 바인딩이 되어져 있는 애들만 최종적으로 남게 되고요. 바인딩이 되지 않은 안티바디라든지 혹은 하나만 바인딩된 안티바디는 저희가 와싱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거가 되게 되는데 그 다음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개의 안티바디를 사용을 하고요. 한쪽에 해당하는 폴리에테일을 레이블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와싱은 올리고 DT 비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와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리에테일을 가지고 있는 이쪽의 항체가 올리고 DT하고 바인딩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인딩이 된 이 올리고 DT들은 이 안티바디들은 그냥 비드에 바인딩된 상태로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바인딩된 각각의 항체를 다시 또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 됐을 때 이 두 개의 항체를 보시면 이 항체 같은 경우, 이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각각 하나의 프로테인에 두 개의 항체가 바인딩된 되게 컴플렉스가 그 정확한 형태로 하나의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그냥 안티바디가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이게 그냥 그 폴리에테일만 바인딩 되어져 있는 애들은 정확한 어떤 이뮤노 컴플렉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가 다시 또 와싱을 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바인딩 같은 경우는 슬랍다 비딘하고 여기 있는 바이오틴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리에테일도 있지만 바이오틴을 레이블링한 이 항체까지 가지고 있는 이 이뮤노 컴플렉스만 슬랍다 비딘에 바인딩이 되게 되고요. 여기 바이오틴이 없는 아이들은 여기에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슈퍼네이턴트에 떠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인딩을 시키고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바인딩이 되어져 있는 요 이뮤노 컴플렉스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싱글플렉스로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싱글플렉스 요 가닥에 상응하는 올리고를 바인딩을 시켜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제 선생님께서 나는 qPCR이 아닌 멀티플렉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 라이게이션 되는 이 위치에다가 샘플 스페시픽한 그 바코드를 하나를 더 넣어준 다음에 라이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항체에 두 개의 안티바디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요 이뮤노 컴플렉스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일루션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이뮤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 몰레큘을 이용을 해서 싱글플렉스로 PCR을 하던가 아니면 NGS 방식을 이용을 해서 멀티플렉스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생님께서 나는 싱글플렉스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물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PCR까지 장비에서 진행이 되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CT, 여기 있는 PCR, 여기 있는 그 커브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해서 각각의 샘플에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몰레큘이 얼마나 발현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이 싱글플렉스 말고 똑같이 qPCR 방식으로 실험을 하지만 파이브플렉스로 실험할 수 있게끔 멀티플렉스가 가능한 PCR 키트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렉스가 가능한 PCR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싱글플렉스는 그냥 프라이머만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지만 여기 있는 멀티플렉스 qPCR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쪽에다가 각각의 타겟 스페시픽한 프로브를 같이 넣어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싱글플렉스로 실험을 했을 때는 하나의 샘플에서 하나의 타깃에 대해서만 앱솔루트리하게 퀀티피케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멀티플렉스로 난 동시에 조금 더 많은 숫자의 타겟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이브플렉스용의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샘플에서 최대 5개의 타겟까지 분석을 해서 앱솔루트리한 퀀티피케이션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렉스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PCR 과정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만드는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각각 샘플에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면 장비에서 86개의 샘플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풀링을 하게 되고요. 풀링된 이제 샘플을 저희가 시퀀싱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시퀀싱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싱글플렉스, 그 다음에 파이브플렉스, 그리고 멀티플렉스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알라마 바이오사이언스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이 누라이자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타사의 방식들보다 훨씬 더 스페시피서티라든지 센서티비티가 높기 때문에 타사에서 디텍션 할 수 있는 농도보다 훨씬 더 낮은 농도까지 디텍션 할 수 있다라는 게 누라이자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르고 HT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아르고 HT 그리고 알라마 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저희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IL4라든지 NFL 그리고 브레인에서 유래가 된 BDP-타우 217에 대해서 각각 qPCR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싱글플렉스로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글플렉스로 실험을 할 때는 하나의 플레이트에다가 최대 74개 샘플에 대해서 로딩을 해가지고 실험 진행할 수 있게끔 현재 싱글플렉스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타겟을 하나의 샘플에서 실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AD5플렉스라고 해서 최대 5개의 타깃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멀티플렉스용 저희가 qPCR 키트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키트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타깃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그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든지 아니면 뉴로 디제너레이션에 관련된 타겟들을 가지고 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나는 qPCR 방식으로 앱솔루트리 퀀티피케이션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의 싱글플렉스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숫자의 타겟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AD5플렉스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qPCR을 기반으로 한 키트 같은 경우는 싱글플렉스 혹은 파이브플렉스로 지금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나는 어떤 특정한 타겟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연구를 하는데 뭔가 좀 디스커버리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스크리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좀 디스커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싱글플렉스나 파이브플렉스가 아닌 멀티플렉스 키트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거를 레코멘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관련된 키트는 휴먼 쪽으로는 세 가지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마우스 쪽으로는 한 가지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먼저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멀티플렉스용 키트는 인플라메이션 패널 250 패널인데요. 해당 패널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프로테인 타겟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이토카인이라든지 그로스펙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패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어떤 환자 샘플이라든지 어떤 코호트 샘플에서 플라즈마나 혹은 시럼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뮤놀리 관련된 혹은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혹은 온콜로지에 관련된 그런 프로틴 타겟에 대해서 실험들을 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인플라메이션 250 패널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실 것을 제가 레코멘드 드리고 있고요. 이 키트를 가지고 제가 시퀀싱 방식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토몰라 수준까지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최대 86개 샘플을 하나의 런으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뮤놀로지라든지 혹은 온콜로지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난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라메이션 250 패널을 이용을 해서 실험하는 거를 저희가 레코멘드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나는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알츠하이머라든지 혹은 치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뉴로 디제너레이션 관련된 디지즈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테인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CNS 110 패널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를 레코멘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프로테인들 타겟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아밀로이드라든지 혹은 피타우 쪽으로 관련된 그런 프로테인을 가지고 지금 패널을 형성을 해놨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뉴로 디제너레이션이라든지 혹은 어떤 뉴런 사이의 시냅틱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프로테인들을 가지고 지금 이 CNS 110 패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혹은 치매라든지 혹은 CNS 관련된 그런 뉴로 디제너레이션 디지즈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마커들을 밸리데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디스커버리 하는 용도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CNS 110 패널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저희가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저희가 타우 관련된 프로테인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냥 플라즈마나 혹은 뭐 시럼이나 이런 쪽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기에 있는 피타우를 디텍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티바디를 제공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는 브레인에서 유래된 그런 피타우 프로테인에 스페시픽하게끔 또 프로테인 세트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는 브레인에서 유래가 된 그런 피타우의 어떤 특정 프로테인에 대해서 발현량을 정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키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선생님께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께서 뭐 CSF를 얻어가지고 실험을 하시건 아니면 블러드에서 플라즈마를 분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하던 거의 차이 없는 결과를 선생님께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브레인 스페시픽하게 타우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 CNS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구축하고자 하시는 데이터를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구축하실 수 있다라는 게 이 CNS 120 패널의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CNS 120 패널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내가 원하는 타겟이 좀 빠져 있다라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연구 쪽에 해당하는 프로테인들이 좀 누락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알라마에서 최근에 뉴로220이라고 하는 패널을 다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220 패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CNS 120 패널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프로테인을 커버할 수 있게끔 안티바디가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CNS 패널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던 다른 쪽
으로 타겟할 수 있는 프로테인들을 포함을 해서 뉴로220 패널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 뉴로220 패널 같은 경우는 뉴로 디제너레이션 디지즈에 관련된 모든 홀마크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패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어떤 신경계 이상이라든지 혹은 뉴런 쪽의 어떤 시그널들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질병들, 그리고 그 질병에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프로테인들을 디텍션 할 수 있게끔 뉴로220 패널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NS120 패널, 그리고 뉴로220 패널에 대해서 프로테인 리스트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패널에 어떤 프로테인이 중복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프로테인을 또 더 디텍션 할 수 있게끔 스페시픽하게 뉴로220 패널이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CNS120 패널, 그리고 뉴로220 패널에 대해서 프로테인 리스트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연구 목적에 맞춰서 CNS120 패널 혹은 뉴로220 패널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로220 패널 같은 경우는 뉴로 디제너레이션 디지즈에 관련된 모든 홀마크 프로테인들을 커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질병에 연관되는 그런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패널도 멀티플렉싱용으로 지금 실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은 25 마이크로리터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동일하게 NGS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시퀀싱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널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저희 센서티비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인플라메이션 패널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몰라에 해당하는 타겟의 농도까지도 디텍션을 하실 수가 있어서 발현량이 아주 낮은 그런 타겟부터 시작해서 발현량이 매우 높은 그런 프로테인까지 모두 커버해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싱글플렉스, 파이브플렉스, 지금 멀티플렉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샘플 준비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실험하시려고 하는 어세이 키트만 준비를 해주시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실험을 할 건지 그에 맞는 키트를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앱솔루트 퀀티피케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 스크리닝과 디스커버리를 할 건지 그거에 맞춰서 키트를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휴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마우스 쪽으로는 마우스 120 패널을 딱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우스 120 패널 같은 경우는 이뮤놀로지, 그다음에 뉴럴로지, 온콜로지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각각에서 조금 더 키로 작용하는 그런 프로테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체에서 혈액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플라즈마를 얻을 때 아무래도 샘플량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휴먼을 대상으로 하는 어세이 키트들 같은 경우는 25 마이크로리터를 인풋을 하고 그 중에서 10 마이크로를 따가지고 실험하게끔 저희가 어세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우스형 패널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리터만의 샘플로도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마우스에서 플라즈마를 얻어내신 다음에 10 마이크로리터를 이제 샘플 플레이트에다 분주를 하시게 되면 휴먼용으로 제공하는 키트와는 다르게 좀 더 적은 볼륨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로딩하는 샘플에 대한 볼륨만 작아질 뿐이고요. 실험하는 방법이라든지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는 동일하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휴먼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키트와 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희 이제 알라마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르고 HT에서 싱글플렉스 혹은 파이브플렉스 그리고 멀티플렉스 방식으로 제가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각각의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어떠한 식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플라즈마나 시럼 혹은 CSF와 같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을 가지고 프로티오믹스 관련된 실험들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요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네 가지의 장점 혹은 이 요소에 맞게끔 우리가 이 아르고 HT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싱글플렉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qPCR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각각 인터루킨 4를 가지고 실험을 하던 아니면 타겟을 좀 달리 해가지고 실험을 하던 싱글플렉스로 실험을 했을 때 아주 낮은 농도의 타겟까지 디텍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시는 어떤 프로테인이 아주 적은 농도로 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누라이자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르고 HT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상당히 센서티비티가 높은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이제 마켓에 나가서 혹은 연구자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싱글플렉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테크놀로지가 시모아 테크놀로지고요.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게 오링크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싱글플렉스로 가장 컴피티션을 하고 있는 시모아 기술과 멀티플렉스로 좀 컴피티션을 하고 있는 오링키 기술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식의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혹은 어떤 기존의 다른 컴피티터들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우선 싱글플렉스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을 하시는 시모아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시모아나 누라이자 테크놀로지나 거의 비슷하게 타겟에 대해서 디텍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모아 같은 경우는 97 아토몰라까지 디텍션이 되고요. 누라이자 같은 경우는 10 아토몰 정도까지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저농도부터 저희가 디텍션 되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 디텍션 되는 이 컨센트레이션의 커브를 보시면 시모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농도가 되면 디텍션 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누라이자를 보시면 아주 적은 농도부터 상당히 높은 농도까지 다 디텍션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라이자 기술 같은 경우는 센서티비티도 높지만 다이나믹 레인지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서 누라이자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오링크 PLA 기술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도 확인을 해보시면 누라이자가 훨씬 농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것까지 균등하게 디텍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진행하실 때 나는 타겟이 정해져 있고 그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앱솔루트리 퀀티피케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 누라이자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르고 HT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멀티플렉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좀 디스커버리를 하고 싶다. 혹은 스크리닝을 하고 싶다라는 용도로 연구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기존의 다른 컴피티터들보다 훨씬 더 센서티비티도 넓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넓은 그런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누라이자하고 오링코하고 좀 다이렉트로 같은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각각의 플랫폼에서 어떠한 타겟을 좀 더 정확하게 찾아내는지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교집합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누라이자 그리고 오링크 그러니까 저희 아르고 HT 시스템하고 오링크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 타겟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아르고 HT 그리고 누라이자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을 때
좀 더 특이적으로 찾아지는 타겟들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오링크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스페시픽한 혹은 조금 더 다른 그런 타겟들이 많이 찾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커버리 형태로 나는 내가 실험하려고 하는 어떤 질병이 됐던 혹은 어떤 질환이 됐던 이런 쪽에서 내가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몰레큘들을 좀 더 디스커버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qPCR 방식이지만 5플렉스까지 실험할 수 있는 AD 5플렉스 요 키트인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거든요. 이제 싱글플렉스가 있고 5플렉스가 있고 그리고 CNS 패널 같은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뉴로220 패널까지 나왔는데 싱글플렉스로 실험을 했을 때 혹은 5플렉스로 실험을 했을 때 혹은 CNS 110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거기서 디텍션 되는 뭐 센서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각각 다른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센서티비티라든지 혹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달라지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가 실험을 할 때 하나는 동일한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만 하나는 AD5플렉스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CNS 120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각각 멀티플렉싱을 하던 아니면 파이브플렉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던 각각의 타겟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좋은 형태로 디텍션 되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는 앱솔루트리 퀀티피케이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AD5플렉스 그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그래도 좀 멀티플렉싱으로 내가 스크리닝과 디스커버리를 동시에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CNS 120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센서티비티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넓은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가 좋은 그런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싱글플렉스 그리고 뉴로220 패널을 가지고 또 같이 동일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싱글플렉스로 가지고 실험을 하던 아니면 뉴로220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하던 동일한 BDP-타우 217 이 프로테인에서 보시면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좋게 디텍션 되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르고 HT 그리고 누라이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싱글플렉스를 가지고 혹은 파이브플렉스를 가지고 혹은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상당히 코릴레이션 좋은 그런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그냥 앱솔루트리하게 나는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에 대해서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싱글플렉스 혹은 파이브플렉스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하신다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가 높게끔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질환이라든지 질병에서 내가 그와 연관이 되는 어떤 프로테인에 대해서, 프로테인 타겟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뉴로220 패널이 됐던 아니면 CNS 패널 혹은 인플라메이션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으면서 센서티비티도 높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질병 스페시픽하게 어떤 마커를 찾아내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저희가 뉴로 디제너레이션 디지즈 관련해서 연구를 하실 때는 CNS 120 패널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뉴로220 패널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기존의 CNS 120으로 데이터를 만들으셨던 분들이 뉴로220로 조금 더 변경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제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으니까 기존 데이터하고 그리고 뉴로220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안에서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이 좀 벗어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CNS 120 패널하고 뉴로220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화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뉴로220 패널은 220개 타겟이고 CNS 패널은 120개 타겟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20개 타겟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저희가 코릴레이션을 확인해 봤고요. 뭐 일부 타겟들 같은 경우는 코릴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그런 타겟들도 있지만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은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CNS 120 패널을 가지고 연구하셨던 분들도 이제 패널을 변경을 해서 뉴로220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뉴로디제너레이션 디지즈 관련해서 좀 더 많은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그 안에서 디스커버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누라이자 특히 이제 싱글플렉스, 파이브플렉스 말고요.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가 여러 개의 타겟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샘플, 그러니까 일부 샘플과 그리고 일부 타겟에 대해서는 디텍션이 되고 또 다른 타겟에서는 디텍션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디텍터빌리티가 높은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누라이제식에서 제공하고 누라이제 시퀀싱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플라메이션 250 패널을 가지고 플라즈마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보시면 각각 이제 타겟에 대해서 발현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LOD 값, 그 LOD를 기준으로 디텍션 되는 비율들은 다르기는 하지만 보시면 250개 타겟 중에서 99.6%에 해당하는 타겟이 모두 디텍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샘플, 그 샘플이 플라즈마나 시럼이나 혹은 CSF 샘플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는 모든 프로테인 타겟에 대해서 디텍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라즈마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샘플을 좀 바꿔서 다른 위키드 바이오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디텍터빌리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제가 뒤쪽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누라이자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르고 HT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싱글플렉스, 파이브플렉스 그리고 멀티플렉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토몰라에 해당하는 센서티비티를 보이고 12로그에 해당하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련된 데이터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요 논문에 다 같이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르고 HT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눌라이자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 눌라이자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플라즈마, 시럼, CSF 샘플을 가지고 싱글플렉스가 됐던 멀티플렉스가 됐던 내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누라이자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르고 HT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대부분 사용하시는 샘플이 플라즈마나 시럼이나 CSF 샘플인데요.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세 가지 샘플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시고 싶다던가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코멘드 드리는 플라즈마, CSF 실험 요거를 제외를 하고 다른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디텍터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서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나 시럼, CSF 샘플이 아닌 뭐 셀을 가지고 라이세이트를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한다든지 유린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든지 혹은 살리바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그 드라이드 블러드 스팟을 가지고 실험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드 된 블러드 스팟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디텍터빌리티를 갖는지 내가 확인을 하고 싶고,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샘플 타입을 좀 변경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를 참고를 하시면 선생님께서 실험 계획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미 이 아르고 HT 그리고 알라마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제공하는 키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데이터도 보여드렸고 그 키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알라마 바이오 사이언스에서는 키트를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커스텀 어세이 디벨롭먼트 키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알라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싱글플렉스 혹은 파이브플렉스 말고 내가 기존에 다른 실험을 통해서 다른 연구를 통해서 내가 타겟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타겟을 기준으로 선생님께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데이터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생님들께 제공하는 시약은요, 여기 각각의 안티바디 뒤쪽에 레이블링 할 수 있는 요 폴리에이테일이 레이블링 되어져 있는 이 올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틴이 레이블링 되어져 있는 이 올리고를 알라마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는 이 프로테인에 스페시픽한 안티바디 이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커스터마이징해서 선생님만의 키트를 만들어서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 누라이자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두 개의 항체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항체는 저희는 이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를 가지고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커스텀 어세이 키트를 만드실 때도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를 이용하는 거를 레코멘드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를 좀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폴리클로랄 안티바디를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모노클로랄 안티바디를 가지고 이 커스텀 어세이 키트를 만드는 거를 지금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멀티플렉스 키트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 멀티플렉스 키트 중에 내가 원하는 타겟이 있고 그 타겟을 가지고 나는 커스텀 어세이 키트를 좀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알라마 이제 서포트 팀에서 저희가 이제 키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안티바디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티바디를 구매하셔서 선생님께서 커스텀 어세이 디벨롭먼트 키트를 같이 이제 구매하신 다음에 커스텀 어세이 키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아르고 HT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트를 이용해서도 실험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나는 나만의 커스텀 어세이 키트를 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커스텀 어세이 디벨롭먼트 키트를 가지고도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커스텀 어세이 키트를 만드실 때 직접 선생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직접 하셔가지고 키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나는 조금 이 커스텀 어세이 키트를 만드는데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커스텀 어세이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안티바디만 선생님께서 제공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밸리데이션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다 알라마 서포트 팀에서 이제 한 다음에 키트까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기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커스텀 어세이 키트를 만드는 것보다 이제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시는 상황이라서 어떤 게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직접 커스텀 어세이 키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를 통해서 커스텀 어세이 키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마켓에서 나는 프로테오믹스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 나는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을 가지고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제품이나 회사를 볼 때 이미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제품들과 회사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선생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만드신 그런 시스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프로테오믹스 관련된 연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센서티비티가 높게끔 도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의 샘플에서 많은 타깃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센서티비티는 높지만 나는 다이나믹 레인지도 많이 고려를 해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그런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 가능하면 나는 매뉴얼 방식이 아니라 오토메이션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좀 더 재현성이 높은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서 많은 샘플 숫자를 커버를 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싶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그리고 프로테오믹스 관련된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려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요 지금 테이블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각 5가지 요건들이 모두 다 충족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색깔이 붉은색으로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알라마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제공하는 아르고 HT 시스템 그리고 노라이자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앞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실지 아니면 다른 벤더들에서 제공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지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때 좀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이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화면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좀 더 포커싱하는 부분, 그러니까 연구에서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혹은 테크놀로지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테크놀로지나 시스템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얻고 싶은 데이터를 구축을 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 슬라이드 화면인데 선생님께서 실험을 하실 때 나는 무조건 많은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좀 더 센서티비티가 높은 그런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각 센서티비티, 그다음에 플렉스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들이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여기다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화면을 보시고 선생님 연구 목적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테크놀로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알라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센서티비티도 높으면서 플렉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는 인플라메이션에 혹은 온콜로지에, 이뮤놀로지에 혹은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나는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테인 타겟을 디스커버리 하고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센서티비티가 높은 그런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알라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르고 HD 시스템 그리고 누라이저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데이터 퀄리티가 좋은 그런 그 데이터를 구축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